행정재산은 뭐 매각을 하거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2.3% 정도밖에. 예. 지금 1,300조 자산 얘기하는 것은 뭐 시청, 청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얘기죠? 네, 다 포함된 개념. 근데 쓸만한 땅은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 물납으로 들어오는 토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못 내서 그래서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아주 부정형 땅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원래 예전에도 조금씩은 관리도 힘드니까 매각을 해서 원래 세금 대신 이렇게.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죠. 비상장인데요. 검토 세제시라고 지금 하고 상장 있습니다. 재산은 원래 상장 예, 근데 거기까지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상장 전반적으로 주식은 안 되는데 해주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은 좀 그렇지. 비상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예. 이미 하고 예. 있고요. 근데 상장은 안 해주고 비상장은 해주고 그거 뭐예요? 상장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니까 현금화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 예, 그런 취지인데요. 또 그 나름대로 그 금액이 크고 그러면 또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요.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요? 한 말씀하세요. 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업무 보고서를 뭐 주마간살식으로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평가도 잘하고 있고 계획이나 기획도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는 대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재부가 사실은 행정부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가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했을 텐데 제일 많이 긴장했을 거고 제일 많이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세계외청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황순관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건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미있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보통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익이나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오면서 느낀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은 정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 또 국민들 눈에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애 많이 써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데 소수가 문제죠, 언제나. 오늘 이제 업무 보고를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그다음에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물론 그 중에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이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공직자라고 합니다. 공직자. 공직이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다 외웠겠지만 공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하잖아요. 공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수가 주어지고 또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 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제가 선거 때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똑같은 조선에서 수백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천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고 하는 왕이고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그야말로 정말 빛나는 나라를 만들었던 정조도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왕이었죠. 하기에 따라 정말로 다른 결과를 빚는다. 뭐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저는 이제 요새 제일 우려되는 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공직자들 특히 이번 정부들은 잘 하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선의가 잘 안 통하는 데도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마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크게 이거 심각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들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지금 정말 지금처럼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일종의 분기점 위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느 그걸 분수령이라 그러죠.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 오른쪽이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 나라의 미래도 달려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삶도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도 한번 치워주세요.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기획재정부와 세계청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 그랬다면서요? 진짜예요? 누가 때밀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 대통령님, 그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제한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0분 잘 지켜주세요. 땡 하고 마이크 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 점검 TF를 시작으로 최단기 추경 통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마련, 관세 협상 타결, 세제 정상화, 그리고 헌법 시한 내 2026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경제 회복과 성장 모멘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3분기에 1.3% 성장을 해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서 반등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는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모두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 가속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세 영향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국내 잠재 성장률 하락, 양극화 구조, 외환 부동산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도전 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정책 기획 조정 강화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경제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근본적인 경제구조 혁신과 더불어 선제적인 현황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 알파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재부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협업 플랫폼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신산업, 일자리 혁신, 6대 구조개혁, 인력 양성 등 경제 안보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KGX 전략 수립,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K푸드, K뷰티 등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하는 등 전략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국 3특 중심의 지역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 대전환과 상생 지역균형 성장을 통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 및 양극화 대응입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시어섬 청년 유형별로 AI 교육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돌봄 분야 등 취약 부분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환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및
경제금융 중심의 G20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 외교, 안보, 문화를 연계한 신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효율적 경제 안보 대응 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대응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자산을 적극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정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국부 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식하여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세제 공공혁신입니다.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성과 극대화,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해놓고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요 기재부 발표하신 내용들과 얘기 좀 점검해보고 네. 그다음에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하고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속 기관 여기는 또 따로따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재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한번 다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제가 뭐 물어볼 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물가 안정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가끔씩 이렇게 물가에 예를 들면 영향을 주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류세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조세 지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낮출 거냐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금을 그대로 걷어서 예를 들면 물가 부담이 크면은 일종의 환급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재정 지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예를 들면 석유 소비세를 유류 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세입 중에 일부를 다시 환급 또는 뭐 바우처 뭐 이런 형태로 지원할 거냐. 근데 이게 재정 지출 형태로 하는 게 양극화 완화나 소득 재분배는 효과가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조세의 또는 재정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소득 재분배, 2차 재분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지방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줄 거냐, 지방으로 더 유인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 그걸 고민해야죠. 또 양극화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재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재정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점을 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가지고 대표를 2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네. 이게 기재부 소관입니까? 전체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기준 만들고 하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소관이. 네. 그래서 그것도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이걸 이제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국민들께서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핵심 요지는 그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 영향을 투입해서 무슨 대규모 전략 수출을 해냈다. 네. 라고 하면 그 결국은 특정 기업 한두 군데가 혜택을 다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응 구매를 한다든지 무슨 뭐 외교적 지원을 한다든지 뭐 ODA 지원을 한다든지 뭐 무슨 EDC 뭔가 뭐 이렇게 대출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대규모 국가 간 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혜택은 특정 기업 어떤 소수가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중에 일부는 좀 환수를 좀 하자. 네. 기금으로. 그래서 그걸 그 전 국민을 위해 쓰든지 뭐 해당 산업 발전을 쓰든지 하자. 그게 이제 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것도 좀 속도를 내서